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 한 해 과학자와 시청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과학 장면은 어떤 것들일까요? 잠시 뒤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과학 사진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인공지능 AI가 낙후한 제조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소매를 걷고 나서 오는 2026년까지 430여억 원을 투입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계획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경제 법안들의 처리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탄핵 정국에 자칫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단이 루마니아에서 열린 제21회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로 전원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대회는 국가별로 15세 미만 학생 6명까지 출전할 수 있으며 물리학과 화학, 생명과학 등 3개 분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나사의 허블 우주망원경이 거대한 소용돌이 형태의 은하를 포착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4천만 광년 떨어진 이 은하는 2개의 거대한 나선팔이 대칭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밝게 빛나는 푸른색 별은 은하의 소용돌이 팔을 의미합니다. 자외선과 X선 이미지는 이 은하가 블랙홀로 힘을 받는 매우 밝은 은하 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올해는 개기일식과 대형 화산 폭발과 같은 특이한 자연 현상이 있었던 한 해였는데요.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올해의 과학 사건들을 포착한 최고의 사진들을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북미 전역에서 펼쳐진 개기일식입니다. 미국 워싱턴 기념비 뒤로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순간이 절묘하게 포착됐는데요. 올해 개기일식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이렇게 사진으로라도 볼 수 있어 참 인상적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인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에서 촬영된 연기골입니다. 지난 7월 본격적으로 분화하기 전 4월부터 화산의 새로운 분화구에서 고리 모양 기체가 방출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진 그리스에서는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지난 8월 아테네 인근의 산불 현장에서 불을 끄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방관의 모습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3대 유성우 가운데 하나로 매년 8월 관측되는 페르세우스 유성우의 모습입니다. 영국 스톤헨지를 배경으로 유성우와 은하수를 모두 담아낸 아름다운 사진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구 상공에 펼쳐진 오로라를 배경으로 국제우주정거장이 떠 있습니다. 올해는 태양 활동이 가장 활발한 극대기로 오로라가 평년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관측됐습니다. 평범한 나무들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나무를 잔뜩 감싼 건 나뭇잎이 아니라 왕나비들입니다. 멕시코 서부에서 촬영된 모습인데 캐나다와 미국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왕나비들이 겨울잠을 자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인간 피부 조직으로 만든 인공 피부와 쥐의 태아 대상 이식 실험에 사용된 미니 신장, 인간 대장 줄기세포로 만든 오가노이드 등이 네이처 선정 올해의 과학 사진으로 꼽혔습니다. 올해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1회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에서 우리 대표단이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로 전원 메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숙문중 2학년 김도윤, 경기 내정중 2학년 박세진 등 5명이 금메달을, 인천 사리울중 3학년 박건우 학생이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렸으며 총 51개국의 304명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인공지능의 성능이 날로 좋아져
가장 최근 버전의 챗GPT인 O1 프리뷰가 올해 수능 국어 영역에서 한 문제만 빼고 다 맞추는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전 챗GPT 모델인 O1 미니와 GPT-4o가 각각 4등급대인 78점, 75점을 받은 것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O1 프리뷰가 틀린 문제는 8번 비문학 지문으로 실제 수험생 오답률이 81.5%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모델별 수능 국어 영역 점수를 비교하고 있는 스타트업 마크 AI 측은 O1 프리뷰가 상위 4%의 언어 수준과 논리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픈소스 AI가 빠른 속도로 발전해 화이트 칼라 종말의 서막이 빠른 시일 안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면서 침체기였던 제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비수도권 제조 기업들의 현장 맞춤형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정부 지원 사업으로 국내 제조업 현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한때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은 생산 설비 노후와 인력 부족, 산업재해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일수록 상황은 심각한데 정부가 제조업 인공지능 융합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제조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으로 경남과 대구, 경북, 울산 등 영남권 전역에서 동시 추진 중입니다. 지난 8월 시작 이후 성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 경남의 한 업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공정 중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고 불량 발생을 방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정확도가 현재 80%입니다. 데이터가 누적하면 누적할수록 딥러닝은 똑똑해지는 방식인데요. 90% 이상의 더 나아가 99% 정도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AI 모델을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또 다른 업체는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전력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전력 사용량을 예측해 최적화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생산 실적, 온도, 전력, 품질 관련된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부분들이고요. 이 AI 모델은 그만큼 현장의 특성을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모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신규 채용한 인력은 영남권 전체 150명으로 처음 계획한 인원보다 4배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총 438억 원이 투입될 이번 사업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자율주행이나 도심 항공교통,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과 첨단화된 일상을 뒷받침할 공간정보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10년간 3,600억 원을 들여 추진할 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을 1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에는 위성 신호가 잡히기 어려운 지하철역이나 터널, 대형 복합 쇼핑몰 같은 공간에서 GPS 오차를 센티미터급으로 줄이는 기술과 함께 AI를 활용한 건물 내 정보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기존의 2차원 중심의 위치 기준 체계를 지상과 지하, 실내, 공중까지 아우르는 3차원 체계로 공간적 범위가 확장해 UAM과 드론, 로봇 등의 기술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주요 경제 법안들의 연내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수건이었던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법 모두 발목이 잡혀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최근 자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61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에 가까운 돈을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일본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 기업 라피더스에 2,000억 엔, 우리 돈으로 2조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K반도체의 경쟁자들로 특히 미국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짝 뒤쫓고 있는 제3주자입니다. 각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반도체 기업을 돕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상황. 반도체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모든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여야는 현행 1%에 불과한 R&D 시설 장비 투자 공제율이라도 20%로 높이기로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습니다. 그 R&D 비용 세액공제 일몰을 7년으로 시설 투자 일몰은 5년으로 연장하기로 정부와 여야 간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요새 전국 때문에 우리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근데 미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25% 공제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공장의 대규모 전력 공급을 책임질 전력망 특별법도 여전히 상임위 계류 중이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 당장 내년도 사업 계획에 맞춰 생산에 들어가야 하는 기업들은 속이 바짝바짝 탈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기업들도 느려져요. 투자도 느려지고요. 기술 개발도 느려집니다. 느려지는 만큼 경쟁이 낮아지죠. 아직 연말까지 시한이 남은 만큼 민생 법안과 함께 극적 타결 가능성은 있지만 탄핵 정국과 정쟁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닌지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2기 취임 직전에 한국의 탄핵 정국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리더십 공백 속에 정상 외교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보편 관세 등 두 나라 사이의 주요 경제 이슈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을 취임식에 초청하며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President Xi as well.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트럼프와 만나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상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상들과의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특성상 한국의 리더십 공백은 뼈아픈 상황. 공교롭게도 취임 때마다 한국의 탄핵 정국을 맞이한 트럼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때 황교안, 권한 대행과 통화는 3번 했지만 정상회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정상회담이 성사됐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 5개월 만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당일 전 세계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일괄적으로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역대 최대 수준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도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 정상 외교 복원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 트럼프는 우리 기업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과 반도체 투자 보조금 등도 손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정부는 한덕수 권한 대행을 앞세운 정상 외교를 검토 중입니다. 통상교섭 본부장과 주미대사를 지낸 한덕수 권한 대행이 임시직 한계를 넘어 한미 간 경제 난맥상을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숙박업과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절반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숙박업과 외식업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05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6.9%가 예약 취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아직 피해는 없지만 향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46.6%에 달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경영사정을 비교하는 질문에는 곤란하다는 응답이 83.6%로 압도적이었고 그 이유로는 매출의 감소와 원재료비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발길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과 같은 상권에서는 벌써 여파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외국인 관광객이 23% 줄었기에 관광업계는 긴장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거리. 비상계엄 뉴스를 접하고 느꼈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I heard about the martial law just before I came here on holidays there last week,
and I was very scared when I was getting on the plane. 대규모 여행 예약 취소와 같은 피해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명동 상권에서는 벌써 여파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에 확실히 특히 그 근처 일본이나 중국 이쪽에서 오시는 여행객들이 확실히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2017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당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3%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악화하면 각국 정부가 언제든 한국을 여행 기피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뉴질랜드는 여행 주의 단계를 상향 조치하는 등 각국이 예의주시하는 상황. A lot from your government or the city government or something like that? There was a little from the U.S. government. They wanted us to sign up in case anything happened. 내국인의 해외 여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겨울방학과 설 연휴가 있는 12월과 1월은 여행 성수기지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출장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독일에 출장을 가는데요. 지금 환율 때문에 내년에 갈 수 있을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만약 탄핵 정국이 장기화한다면 관광객 감소와 환율 불안정 등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오동원입니다. 겨울철에 많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5주 연속 늘어나면서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첫 주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환자 수가 7.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심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 61.3명보다는 매우 낮지만 최근 5주 연속으로 환자 수가 증가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청은 올해 연말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려질 것 같다고 전망하면서 고위험군은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를 보면 빈도가 가장 많았던 수술은 백내장으로 63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일반 척추 수술 20만 7천 건, 치핵 수술 15만 2천 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9세 이하는 편도 절제술, 10대는 충수 절제술, 20, 30대는 제왕절개 수술, 40대는 치핵 수술이 가장 많았고 5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 수술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배출한 온실가스가 기준치보다 30% 넘게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16일 공개한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실적을 보면 배출 온실가스 양은 403만 7천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에서 2009년 평균 배출량을 바탕으로 정한 기준치보다 31.1% 적은 수치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청사 등 건물에서 전기를 쓰거나 관용차,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를 합해 계산합니다. 각 기관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7년에서 20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50% 이상 감축하도록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수도권 첫 국립해양문화시설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양교류 역사뿐 아니라 다양한 기증유물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굽이치는 파도를 형성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예산 1,000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연면적 17,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했습니다. 해양문화시설로는 수도권에서 처음입니다. 해외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교류하셨던 역사와 또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의 토대를 이룬 해양 개척의 역사 유물을 보여드림으로써 국민들께서 소중한 바다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1층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항해술과 해양문화 등을 놀이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상설 전시실에는 고대 해상 교류 장소였던
지금의 인천 옥년동 일대의 풍경을 그린 능어대 실경 산수화를 비롯해 각종 해양 관련 유물 485점이 전시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해양 선박으로 꼽히는 영흥도선의 흔적도 복제됐습니다. 디지털 실감 영상실에서는 400년 전 바닷길로 중국 명나라에 다녀온 조선 사신단의 험난한 여정과 인천항 관문 축조 과정을 270도 초대형 화면으로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개관을 기념해 기증받은 유물의 기획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대한민국 1호 도선사인 고 배순태 선장이 1953년 동해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며 개항한 태극기 등 34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담아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시각에서 봤던 이 개인의 삶의 기록이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해양의 가치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각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박물관은 무료로 운영되고 매주 월요일에 휴관합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양파의 절반 이상은 비싼 사용료를 내며 종자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양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전남에서 국산 양파 신품종을 개발해 농가 보급에 나섰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 세계 300여 개의 양파 품종을 키우는 양파밭입니다. 이 가운데 9개는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국산 신품종 양파는 단단하고 부패율이 낮아 저장력이 우수한 게 특징입니다. 국내에서 키우는 양파는 60% 이상 종자를 수입합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은 양파의 국산 품종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신품종 개발에 나섰습니다. 자체 개발한 양파는 무안과 고흥 등 160헥타르 면적에 보급하고 전남과 경남 지역 7곳에서 실증 재배하고 있습니다. 15년 정도 걸리는 품종 개발도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육종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수입종을 대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분자육종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 육성하는 기간을 크게 단축시켜서 양파의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파 젤리와 소스, 드레싱 등 다양한 가공품도 만들었습니다. 드레싱이나 젤리를 포함해서 총 7종 정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산지 폐기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은 양파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품종 재배단지를 육성하고 농가와 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양파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수한 신품종을 육성하고 또 가공 제품을 개발해서 글로벌 양파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에서 매년 수입하는 양파 종자 비용만 60억 원. 전남 농업기술원은 오는 2030년까지 농가 기술 지원 등을 통해 국산 양파 종자 보급률을 4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2024년) 올 한 해 있었던 과학적인 사건들을 앞서 사진으로 살펴봤습니다. 그중에는 신기한 자연 현상도 있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도 있었는데요. 우리 각자에게도 다사다난한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한 해를 돌아보며 잘 마무리해서 2주 앞으로 다가온 새해를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